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00년 역사를 가진 목포 극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논 가장자리를 지나는 콤바인, 베어진 벼가 기계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순천 들녘에서는 막바지 조생종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했지만 지난해보다 병해충 피해가 줄어 품질과 생산량이 우수합니다. 고시가리에 비해서 그 수확량이나 품질 면에서 아마 월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이제 고온 다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예년에보다 더 낫습니다. 수확한 벼는 인근에서 도정한 뒤 곧바로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쌀 작황은 나쁘지 않다는데 시장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쌀 20kg 한 포대 소매 가격은 64,700원. 지난해보다 약 20% 오른 것으로 전국 쌀 시장이 비슷한 양상입니다.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이 큽니다. 사람이 굶고는 살 수는 없으니까 쌀은 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살기 진짜 힘들어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쌀을 평년보다 많이 사들였고 벼멸구 등 병충해가 심각해 생산량이 줄어든 게 현재 영향을 주는 겁니다. 쌀값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10월 중순이 지나야 안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협 판매 등을 제외하면 중간 유통 구조가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소비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시장의 비중 물량을 풀어도 시장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구조, 유통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축 양곡 5만 5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쌀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품은 목포극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 첫 작품은 장가가는 길. 몽골을 배경으로 목포 청년이 몽골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로맨스 영화로 국제교류와 지역 정서를 함께 녹여낸 작품입니다. 사단장을 마친 극장은 총 3곳의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영화 전용관으로 나머지 한 곳은 소극장 형태의 청소년 전용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층에는 청소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 편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연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극장이 일단은 영화관으로서 기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시나리오 단계, 프로듀싱 단계, 그다음에 제작, 배급 단계까지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보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926년 문을 연 목포극장은 전남 최초의 근대식 극장으로 광주극장과 함께 호남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1961년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정치 유세를 펼친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목포극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의미는 계승하면서 미래를 여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년 역사의 목포극장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문화도시 목포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입니다. 10개 병상 중 2개의 병상이 커튼으로 구분돼 있고 벽에는 24시간 경찰관 상주라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주치자 응급 환자를 구분해 치료할 수 있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마련된 겁니다.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사분도 이제 주치자를 대할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도 경찰관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으로 진료를 경찰의 주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고 119 대원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 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치자가 오면 병상 바로 옆 대기 공간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주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평소에는 의료원 주차장 부지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민원인 상담이나 순찰 등 근무를 하다가 응급실에 주치자가 왔다는 연락이 오면 출동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역할입니다. 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고 또한 사무실에 대기했을 때는 비상벨을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목포의 주치자 관련 신고 건수는 1,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9.4건. 전남 전체에서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순천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남권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는 주치자 보호 업무 부담이 컸던 상황. 이번 센터 개소로 경찰관들은 수사와 순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치자를 보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난동이나 자해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지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남도가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주치자는 물론 의료진과 일반 환자, 경찰 모두에게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영암의 한 선박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관리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료들의 작업 거부와 사고 목격, 충격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관리자로서 중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산재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복직해가지고 일하던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일을 잘하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굉장히 회사에 부정적으로 일하고 오히려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 같은 업무 스트레스는 곧 직업적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두통과 식은땀 등 신체적 증상부터 우울과 주의력 저하, 과잉 경계 등 심리, 인지적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직업적 트라우마로 진행된 상담 건수는 56%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가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0인 이하 하청업체와 사고 위험이 높은 조선 작업이 주를 이루는 대불산단에서도 직업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요구가 높아진 상황. 이를 위해 전남 서부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대불산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파악을 위한 심리 검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인력을 통한 맞춤형 개인 트라우마 상담과 함께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심리 지원은 전액 무료로 대상자의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혼자 저희 전남 서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고 저희 또 응원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 지역 내 직업 트라우마 전문기관의 구심체 역할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정신건강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 현장 속 상처들을 보듬는 치유의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탁 트인 해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일몰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친한 비금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4km가 넘는 모래사장을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한적한 해변을 천천히 거닐며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그 바다를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참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조용하고 파도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비금도는 1996년 연도교 개통 이후 이웃섬인 도초도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초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섬입니다. 도초도의 랜드마크는 팽나무 심리길입니다.
아름드리 팽나무 700여 그루가 늘어선 숲길은 전국 각지에서 팽나무들을 한 그루씩 모아 조성됐습니다. 팽나무길을 걷다 보면 수국정원이 나오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섬은 머지않아 자동차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포도와 비금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으로 관광객 증가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노남 해수욕장 거기도 있고요. 또 여기 넘어가면 척구지 해수욕장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쁘거든요. 1,004개의 섬 가운데 비금도와 도초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스토리를 엮어 신안 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지난 1994년 개교한 황양보건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설립자의 비리로 대학이 10여 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개 학과의 학생 수 1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6 장학금 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내년 신입생 유치에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랑 끝 위기 상황에서 대학 측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재정 기여자를 지정했고 지난 7월 교육부의 재정 기여자 승인 신청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의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금액이 4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계획된 재정 기여자의 기여금 규모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학은 교육부 측에 대학 설립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등 그동안 노력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사회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이룬 성과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들을 다 살펴보면 설립자가 이 학교에 400억 원을 횡령해갔지만 100억 원 이상을 다시 학교로 넣었다라는 그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광양시 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승인 절차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보건대에 조속한 정상화만이 지역 소멸을 막고 전남권 의대 설립에 따른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서로 연계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보건대학교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양 지역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소중한 교육자산인 광양보건대. 대학 청산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찾은 정상화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